오토교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빈입니다. 네, 오늘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러 네. 아반떼 AD 가솔린 모델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반떼 AD의 거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륜에 맥퍼슨스트로 돌리는 토시온 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왜 토시온 빔을 넣었을까요? 뭐 싸다면서요. 네, 싸고 저렴하고. 싸고 저렴하고 또 뭐죠? 뭐 승차감이 구리다고는 하는데, 네. 그렇게까지 구린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고급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 진짜 뭐 근본적으로 토시온 빔은 싸구려죠. 네. 네, 저렴한 겁니다. 저렴한 원룸인데 거를- 얼마나 크게 뽑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얼마나 양념을 잘 치고 네. 가공을 잘해서 토시온 빔 아닌 것처럼 싼 네. 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네, 토시온 빔의 느낌 그리고 또 아반떼 AD의 전후 밸런스 네. 예, 와인딩에서의 어떤 거동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이겠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의 그 보수적인 세팅인 언더스티어 성향이 강할지 네. 아니면은 아반떼 스포츠처럼 상당히 억제된 네. 뉴트럴까지는 아니지만 운전자가 충분히 억제 가능한 선에서 네. 좋은 동선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 달려보시죠. 해볼까요? 네. 확실히 경사가 좀 있어서, 힘들어하죠? 뭐, 자연흡기 엔진은 이제 가솔린이든 뭐든 간에 예, 좀 기대에 맞지 않는 엔진 형식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첫 번째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요. 예. 이 생각보다 언더스티어가 상당히 네. 크지 않죠? 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악셀을 떼면 뒤로 안으로 살짝 감겨요. 안으로 싹 파고드는 네. 게 있어요. 네. 살짝 감아 돌아가는 네. 파고드는 동작도 보여주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차체 밸런스가 좋아야 나오는 동작인데 아반떼가 그 이전 세대에서 피시테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동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빗길에 되게 위험한 차였죠. 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선택을 굉장히 의식을 했는지 네. 상당히 뉴트럴에 가까운 느낌을 주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언더스티어는 분명 합니다. 명확하게 그거는 나옵니다. 언더스테 아니란 이야기 네네.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보면은 전륜에서 스티드 소리가 집중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차가 명확하게 언더 성향이구나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운전자가 이 언더 스티어를 충분히 제어하면서 코너를 좀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거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셀을 무식하게만 안 밟으면 그렇죠. 심한 언더는 아니에요. 네, 조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필해서 조향이 먹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악셀질을 해서 네. 바퀴가 옆으로 밀려나가는 푸시 언더를 내면 모를까. 네.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제어하기가 어렵지 않다. 네. 네, 그런 어떤 느낌을 충분히 주는 그런 세팅입니다. 근데 소나타 정도는 굉장히 얘보다 언더스티어가 좀 컸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작은 차가 조금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훨씬 더 경쾌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차폭이라든지 축거가 좀 짧으니까 네. 그에 따른 하중 이동이 좀 덜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반떼를 기점으로 현대가 그 전후 롤강성을 좀 잘 맞춰놓으면서 밸런스가 네, 좋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 차체도 좀 더 밸런스 있게 전륜 구동이지만 무게 배분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설계를 적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존의 어떤 현대차가 보여줬던 어떤 그 언더스티어 일관적인 성향, 네. 전륜에서 하중이 빠졌을 때 네. 조향이 먹지 않으면서 생긴 어떤 푸시언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덜 발생한다라는 게 몸으로 체감이 됩니다. 흔히 속된 말로 이제 직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남자는 직진 예.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현대가 이제 예전에 미국 차를 표방하면서 이제 많이 본받아 왔기 때문에 네. 그런 성격이 있는데 또 요즘은 유럽 차를 또 표방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는 슬슬 남자는 코너링 그렇죠. 그래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중간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현대차가 아무래도 그 자동차를 잘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차이보다는 그 고객층의 선호도에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제 그거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러겠죠. 현대차도 이미 차를 만든 지가 독자 모델을 내놓은 지가 꽤 지났어요. 네. 30년 이상이 됐는데 순수하게 독자 모델을 낸 그 시점이 이제 우리가 그 소나타부터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포리도 있었고 스텔라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여러 분들은 이제 엔진도 빌려오고 차체 설계도 좀
돈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차들이고 네. 그러면 보통 그 30년을 전후해서 현대가 차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길지 않은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차체의 설계에서부터 엔진, 변속기까지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가 사실 많지는 않죠. 자, 기본적으로 이 차가 네. 이제 토션빔을 후륜에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약간 술렁출렁 할 때 보면 네.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 네. 네네. 일체형이지만 세팅을 잘하면 뭐 괜찮다, 뭐 일체형이지만 멀티링크 못지않다, 이런 건 다 헛소리들이고 네. 그냥 저렴해서 쓰는 게 토션빔이거든요. 잘하면 가까이는 가겠죠. 가까이. 가까이도 사실은 힘들죠. 네. 그 승차감이라든지 종합적인 거를 뭐 판단해 보면 멀티링크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주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근접할 수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토션빔의 특징이 후륜 쪽을 아주 부드럽게 가지고 가기가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전반적으로 롤 강성을 좀 단단히 가져가야 되는 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반떼 AD 2차도 전후 롤 강성이 어떤 그 일상적인 A2B 카로는 약간 좀 단단한 편이에요. 단단한 편이죠. 네, 그래서 아반떼 스포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게 노멀 어떤 세단으로서 보기에는 약간 좀 롤 강성을 갖추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지 코너를 돌아 나갈 때라든지 뭐 또 선회를 할 때, 급차선 변경을 할 때, 뭐 쇼폰을 빠져나갈 때 이럴 때 동작들이 네. 생각보다 좀 선명한 편이에요. 그 스포티한 차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죠. 네네. 네. 대신 이제 뒤쪽이 좀 튀고 네. 이렇게 좀 도로의 이음새라든지 네. 이렇게 파인 곳이라든지 네. 또 아주 얇은 과속번지턱 같은 그런 홈을 넘어갈 그렇죠. 때는 네. 굉장히 좀 투박하게 튑니다. 네. 예, 그런 특성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재료를 써서 음식을 하게 되면 네. 양념을 좀 안 해도 뭐 본연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질이 떨어지는 재료는 사실 거의 양념 맛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션빔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양념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만족도가 크게 나뉘는데 이전에 우리가 시승했던 SF6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리를 못한 저질 재료를 그냥 그대로 질긴 예,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대로 네. 그냥 네. 드러내서 손님으로 하여금 씹다가 턱 빠지게 만드는 네. 그런 지경까지 간 거고 지금 이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저질 재료를 쓰긴 했는데 네. 최대한 연육제도 잘 쓰고 양념도 네. 잘 쳐서 소비자로 하여금 뭐 고기가 먹을만한데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쁜 고기 같지는 않은데 라는 느낌을 최소한 주게 한 거예요. 네. 물론 뭐 준준형하고 중형이라는 어떤 세그먼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세팅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밸런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아반떼 AD가 토션빔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진일보된 세팅을 보여준다. 이거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3,000짜리 차보다 얘가 2,000이 안 되는 이 차가 거동적인 저동적인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것 더 같아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승차감 측면이라든지 승차가 훨씬 낫고요. 네, 그 다음에 토션빔이 반응하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이 한층 낫습니다. 그래서 역시 토션빔은 싼 서스펜션이지만 아주 몹쓸 것은 아니구나. 세팅을 네, 잘 하면 네, 네. 쓸만은 하구나라는 거를 현대가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예, 안 좋은 예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아반떼 토션빔 집어넣었다는 것을 좋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저질 재료가 많고 싼 게 많습니다. 토션빔을 집어넣는 건 원가 절감이고 네. 생산 코스트를 낮추기 위함이고 또 공정을 줄이기 위함이지 뭐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뭐 이 토션빔 들어갔으니까 이게 좋습니다. 거의 그런 건 없습니다. 아이, 토션빔 썼다고 그게 칭찬할 거리는 아니죠. 네, 거의 제조사 편이고 제조사 좋은 일인데 네. 제조사에서도 뭐 좀 저렴한 어떤 재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아주 거부감 있게 느끼지 않도록 네. 만져주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현대가 좀 애를 썼구나라는 네.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현대에서 토션빔 쓰면은 뭐 로맨스고 뭐 르삼에서 토션빔을 쓰면 불륜이냐? 아, 그건 아니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네. 이런 좋은 거동을 보여주는 차인 만큼 현대차가 그 멀티링크를 적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소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링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반떼 스포츠도 멀티링크죠. 네. 그래서 뭐 출력이 어느 정도 이제 또 200마력 내외로 높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동적인 측면을 고려했겠습니다만은
이 아반떼 모델도 지금 132마력에 그 16.4kgm란 말이에요. 네. 그 정도 출력에서는 그냥 토션빔이 어느 정도 뭐 커버가 될 거라고 현대가 판단을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약간 거친 면이 있어요. 아, 그거야 뭐 당연한 예. 것 같아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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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승차감만 거친 게 아니라 이제 또 이 토션빔이 멀티링크에 비해서 후진동에도 좀 약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거슬리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스가 뭐 좋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한계점에서 어떻게 움직일까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언더스티어를 제어하긴 합니다만 언더스티어를 제어 못하고 푸시언더로 밀려 나갈 때 차가 어떤 거동을 보여줄 것인지도 사실은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물론 후륜이 토션빔이라면 전륜구동차에서 따라가는 정도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멀티링크의 어떤 다각적인 움직임을 받아내는 면에 어떤 그 융통성을 재현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느낌이 제가 아반떼 스포츠를 타고 있는데 네. 걔보다 뭐 많이 열등하다까지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비교 대상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출력도 낮고 뭐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근데 거동적인 코너에서 측면에서도 다룰 수 있는 폭이 네. 그 폭은 비슷한 것 같아요. 폭이. 그래서 네. 이제 뭐 일관적인 언더스티어다 이러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악셀을 뗐다 밟았다 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반떼 스포츠 못지 않다라기보다는 네.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204마력으로 좀 높지 네,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진입 속도, 탈출 속도가 이제 높으니까 네. 진입 속도가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언더는 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륜구동에서. 그래서 거동적인 측면에서 얘가 진입 속도가 좀 더 늦고 네. 아무래도 코너를 빠져나갈 때 평균 속도도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더 다루기 편해지게 느끼는 건 그렇죠. 맞아요. 네. 출력이 낮고 예. 서스펜션이 부드러우면 네네. 더 다루기 편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건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전후 롤광석이 지금 잘 맞아 있어서 네네. 앞뒤의 어떤 그 하중 이동에 따른 거동 제어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속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반떼 스포츠하고 거동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라기보다는 아마 느낌에서 그런 그렇죠. 어떤, 그렇죠. 네. 속도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좀 더 낮은 속도에서 거동이 비슷한 어떤 측면을 가지고 네. 있다. 뭐 이런 그 특성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네. 해석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네. 거동적인 측면이나 밸런스 측면에서 비슷한 어떤 거동을 낸다고 하면 네. 이 노멀 그 가솔린 모델의 아반떼 AD도 상당히 운전의 재미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나쁘지 않죠? 않은 그런 네. 차라는 게 네. 또 그런 의견이 모아지겠네요. 최근 출시되는 차들 대부분이 뭐 200마력이 기본으로 넘기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어떤 재미 측면에서 스포티함을 강조할 수 있는 출력은 절대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닌데 아니죠. 네.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출력에서도 거동 자체가 참 형편없는 차들도 많고 네. 밸런스를 제대로 못 맞춰서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네. 준다든지 어떤 스포츠 주행 자체를 하기 어렵게 세팅한 그런 네. 차들도 많은데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어떤 출력 갖추고 있는 어떤 성능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네. 또 그걸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차체 밸런스와 거동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는 차들이 그 차체가 출력을 감당을 못 해갖고 네. 얘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차가 있고 네네. 어떤 경우는 차체는 단단한데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예. 힘이 왜 이렇게 없어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느 정도 중간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력과 차체 어떤 밸런스나 거동이 어느 정도 삼일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그러다고 덜하지도 않고 적당한 출력을 적당한 거동으로 적당한 밸런스로 소화를 해내는 네. 그런 어떤 적당한 차량. 이게 칭찬인가요, 여기가?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나누자면 예. 출력이 좀 더 있어도 좋겠다. 뭐 이런 네, 느낌. 예. 네. 한 뭐 15-20% 정도 출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네. 급격하게 거동이 무너지거나 그럴 것 그럴 같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물론 뭐 이 토션빔 후륜이 어느 정도 한계점을 더 받아낼지는 뭐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확실하게 출력이 더 늘어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의 어떤 느낌으로 봐서는 한 뭐 10% 정도의 출력 향상 정도는 무난하게 그래도 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네. 밸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안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마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거동적인 측면에서도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차를 현대에서 만들어냈다.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이 차 처음에 광고할 때 슈퍼노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예. 슈퍼 갈 때 보통 사람처럼 간다. 뭐 이런 예. 그 대비가 되는 네. 이게 사실 말하자면 언어 유희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나는 어마무시한 표현, 하나는 너무 이상적인 표현을 두 개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주 시적인 표현 중에 네. 비 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 오는 달밤. 비 오는데 달밤이 어디 있고 응? 단둘인데 둘인데 왜 홀로 앉아?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러네. 역설적인. 얼핏 네.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단어지만 자세히 네. 생각해 보면 모순되는. 네, 그러니까 모순되는 표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예, 슈퍼노멀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잘생겼지만 못생겼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좀 애매한 말이에요. 하나는 슈퍼고 하나는 노멀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 슈퍼를 가질 수 있는 노멀한 자동차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걸 알겠는데 그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이건 뭐지? 네. 목미?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난해한 표현이에요. 진짜 웃겼다 방금 건.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되게 모순적이에요. 슈퍼노멀이라는 게 진짜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에서 쓴 거는 네. 보통 차인데 보통 차인데 엄청난 차다. 엄청난 뭔가를 가질 수 네. 있다. 이 가격에. 그러니까 뭐 이쁜 못남. 그렇죠. 뭐 이런 네, 거죠. 뭐 나는 슈퍼노멀 이래가지고 섹시한 뚝땡이 뭐 이런 거. 진짜 네. 노멀한 차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슈퍼하게 노멀하다. 네, 아, 내가 생각. 역시 양 PD는 생각의 흐름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한다. 참 슈퍼 노멀해요. 저게 바로 슈퍼 노멀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구나. 좋은 예를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저런 겁니다.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아이서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차는 잘 만드는데 그리고 또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고객들이 그 가치를 알아서 네. 이걸 광고를 해주고 고객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브랜드를 쉴드 쳐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도 높게 브랜드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어떤 층이 생기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설레발을 쳐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고객들로 하여금 눈꼴시게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슈퍼야 뭐 이런 식으로. 현대차가 매를 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객들로 하여금 매를 좀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반떼 잘 만들었고 뭐 가치 좋고 뭐 이렇게 실용적이면서 스포츠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어 타보니까 알겠잖아요. 네. 금방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고객들은 상당히 좀 똑똑합니다. 영리하고 또 많이들 배우셨고 또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줄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단 몇 시간만 타봐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품성이라면 전 진드감치 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반떼 HD가 피스테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반떼 H전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막 애를 먹었다면서요? 비 올 때 되게 불안해하죠. 네, 뒤털릴까봐. 네. 근데 아반떼 HD도 토션빔이었단 말이에요. 토션빔이었고 이 차도 지금 토션빔입니다. 근데 같이 비 오는 날 비교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차가 조금 더 아까 와인딩에서 거동을 보니까 뒤가 좀 더 안정적으로 따라오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사실 뒤가 털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피스테일이 멀어진다는 것은 토션빔이든 뭐든 간에 접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바퀴의 밸런스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 밸런스 문제가 맞질 않아서 좌우가 불균형하게 슬립이 이루어지면서 거동이 불안해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 토션빔이든 뭐든 간에 세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그런적인 어떤 설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까지 뭐 AD에서 피스테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보고된 적은 없죠? 그런 이야기는 없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길이 막히는 길이지만 아침에 올 때는 좀 빠른 속도로 왔잖아요. 빠른 속도로 왔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는데 별로 이상한 증상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급차선 변경도 몇 번 해봤고 뭐 나름 과격한 조향도 좀 했습니다만 차들이 없을 때 뒤가 불안하거나 뭐
어떤 그 밸런스 이상으로 좀 좌우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네. 뭐 그런 어떤 증상이 감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와인딩에서도 상당히 좀 뒤가 잘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와이딩에서는 전혀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마 피스테일 현상이 AD에서 아반떼 AD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짐작컨대는 네.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니까 차를 좀 더 뉴트럴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뉴트럴한 성향에 근접할 수 있으려면 차체 밸런스가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뒤가 네.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확 보이는 그런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면 그걸 고려해서라도 기술자가 불안해서라도 언더스티어로 확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롤센터라는 걸 우리가 맞춰놓을 때도 보면 말하자면 하중 이동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맞춰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가상의 점이 급격한 거동이라든지 다각적인 움직임에서 차체가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네. 충분히 사이드 포스와 코너링 포스를 갖춰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이제 네, 롤센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세팅들이 잘 되지 않으면 뉴트럴한 성향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아예 그냥 현대에서 그동안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냐면 아예 그냥 네. 언더야 언더. 뒤가 안 미끄러지게. 그렇죠. 네. 뒤 미끄러지면 난리 나니까 네, 네. 그냥 핸들만 붙잡고 계세요.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네. 차를 그동안 세팅을 해왔다가 자신이 좀 붙었어요. 네. 아반떼 AD를 내면서부터 자신이 붙어서 좀 흐르면 어때? 가속 그렇게- 페달 네. 가속 페달 떼면 약간 좀 말려 들어가는 맛도 있어요, 차 아닌가? 네. 예, 이런 느낌을 싣고 그런 거를 운전자가 느낄 수 있게 해줬고, 황당하게 돌아가진 않아. 그렇죠, 살짝 예, 살짝. 예, 예, 예.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 아이서트에서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게 세팅을 네, 해놨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가 되는 모델에서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구현이 되도록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아반떼 AD가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현대차랑 좀 다른데? 기존의 현대차가 이런 면이 좀 있었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는 네. 그런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자세 제어가, 네. 자세 제어 장치가 섬세해요. 예. 이건 예전의 현대가 아니에요. 그 네. 기존의 현대차들은 현대기아 차들은 네. 코너에서 타이어 소리가 좀 나면서 뭐 이렇게 되면 악셀을 네. 밟을 때 악셀이 허당친다 그러죠. 그렇죠. 엔진을 연료를 완전히 꺼버려 갖고 한 몇 초 동안 엔진이 그냥 멍하고 그냥 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나름 섬세하게 미세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왜,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는 거 보기 전에는 위화감이 잘 안 느껴져요. 그렇죠. 그 왜, 응답하라 1988인가요? 네. 거기서 그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네.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가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연애 한번 맞춰보세요. 연애 반고자기 때문에.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매연이 맞나 본데? 환장한다, 환장해. 그 예전의 현대차의 자세 제어가 그랬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성들이 정말 싫어한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네. 뭐 냄새고 뭐고 창문이고 뭐고 네. 너 괜찮아?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부터 네. 걱정을 한다는 네. 거죠. 이게 여성의 감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자세 제어가 거의 그 단계에 근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괜찮아 이렇게 묻는 그래서 운전자의 어떤 위화감을 없애주고 네. 불안감을 없애주고 네. 자세 제어가 들어오지만 들어왔나? 근데 얘 왜 안 들어오지? 네. 뭐 기다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네, 때는 네. 예, 이런 어떤 그 조절하는 섬세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네. 현대차에서 가장 발전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LF 소나타부터 시작된 변화예요. 아 근데 그랜저는 안 그랬잖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제 아직은 변한 생각에는 전 모델인가 보죠. 예, 이게 네. 전 모델이기보다는 제 예측인데 그랜저는 사실은 그 완벽한 소프트로 보는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편안하게 그 타야 되는 준대형 차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컴포트하게 사람들이 운전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고 이제 디자인했던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승차감하고 스포티함을 다 잡으려고. 한 그릇에 다 담으려다 보니까 네. 그거야말로 슈퍼노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예. 과한 부분은 끊어주자라고 그렇죠. 생각했다는 거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성격들을 같이 다 버무려 내려다 보니까 네. 전륜의 롤강성은 너무 강하게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세 제어 장치도 어찌됐든 그걸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두저도 아니게 우왕좌왕 막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랜저는 너무 욕심이 과한 결과물이었던 것 같고, 그랜저 IG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라든지 뭐 편안함은 약간 좀 다운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약간 뭐 물렁물렁하다든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좋은데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지만 스포츠적인 측면에서도 이 차 가지고 어느 정도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좀 갖고 놀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들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하고 또 자세 제어 측면에서 이 삼박자가 좀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차가 뭐 훌륭하거나 스포티하거나 뭐 경쾌하거나 이런 어떤 그 슈퍼 쪽하고는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네. 이 차의 가격, 지불한 가격만큼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 정도 출력의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어떤 성능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거동이나 밸런스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 정도는 얘가 보여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이 현대차가 그걸 잘해요. 근데 지금 저 앞차가 지금 제네시스거든요. 네. 되게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그 뒤에 그 콤비네이션 램프 아반떼네요. 보고 네. 아반떼인가? 막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디자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아반떼 AD 디자인이 네. 되게 멋져요. 그러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반떼 역대 6세대 이제 모델인데, 네. 지금까지 나왔던 아반떼 중에서 가장 크고, 네. 일단은 네. 또 가장 볼륨감 있고, 네. 뭐 5세대를 가장 좋은 어떤 디자인이라고 꼽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현대의 그 프로이딕스 골프초의 시작이거든요. 네. 정말 미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소리? 네. 정말 그건 바람이 뭐 유체가 깎아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려한 곡선을 보여주지만, 역시 이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피스테일로 뒤가 털리는 네. 그런 참 애석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AD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면서 뭔가 볼륨감도 있으면서, 네. 그리고 멀리서 보면 상당히 좀 인상적인 실루엣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가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네. 이런 차들은 보통 이제 귀엽게 만들든가 네. 뭐 이런 느낌이 들기 쉬운데, 전혀 귀엽지 않고 나름 있어 보이네라는 느낌. 제가 진짜 오늘아서 그런가? 하여튼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린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디자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예. 네. 예. 스타일, 밸류 플러스, 스마트, 모던, 프리미엄 이렇게 5개 트림이 있습니다. 네. 예, 스타일이 1,420만원, 밸류 플러스가 1,690만원, 스마트가 1,825만원, 네. 모던이 2,014만원, 프리미엄이 2,165만원.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옵션이 쭉쭉쭉쭉 붙는데, 네. 이거 다 얘기하면 날 테니까 그냥 그 스펙표 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펙표 하나 이렇게 좀 띄워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밸류 플러스라는 모델인데 렌터카입니다. 여기에 인조 가죽 25만원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8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5만원 정도 추가가 되니까 네. 뭐 거반 뭐 1,795만원, 1,800만원 정도의 네. 출고가 되는 차예요. 네. 네. 아반떼 많이 올랐네요. 최고급 사양이 네. 프리미엄이 2,165만원인데 풀옵션으로 다 때려 넣으면 2,580만원. 소나타 사고도 나올 돈이. 이게 풀옵션 사면은 제조사에서 참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겠죠. 네. 옵션은 거의 네. 마진이 절반 이상이고, 네. 어떤 거는 뭐 7, 80% 되기 때문에 네. 고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한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풀옵션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풀옵션은 사실 좀 낭비 같아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네. 이 풀옵션 사신 분들은 이거 아반떼 풀옵션이야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지불한 만큼의 이제 어떤 그 만족을 그런 식으로 좀 보상받기 위한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풀옵션으로 넣으면 가장 기본 모델이 옵션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게 1,420만 원이니까 네, 한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네, 차이 나는 겁니다. 네, 네. 거의 2배 가까이. 그래요.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 플러스까지 네. 이 썬루프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썬루프 못 넣게 해놨어요, 밸류 플러스. 기본형이나 선루프 못 넣어요? 네, 못 넣어요. 야, 그건 좀 이상하네요. 네. 좀 안 좋죠?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스타일 옵션도 뭐 선택을 못 합니다. 뭐 램프, 뭐 L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못 해요. 네. 그래서 스마트 패키지도 못 합니다. 좀 아반떼 중에 고급형 사는 사람한테 자부심을 주려고 그러나 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싼 차 사면 고급 좀 옵션을 살려면
높은 트림을 사서 돈을 더 싼 내라. 차 사면은 네. 없는 티나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저렴하게 사가지고 인덴티 못 내게 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상위 트림으로 유도하려는 스포츠가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그래서 좋은 옵션 가지려면 좀 더 지불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기본형 사가지고 필요한 좋은 옵션만 몇 개 달 거야 하면 되는데 완전 기본형 생캉통에 썬루프만 달 거야.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달 거야. 네. 그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게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네.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셔야 네. 되는 분들은 네.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걸 사려면은 적어도 일정 어떤 그 고급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위 모델, 상위 트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가 옵션 장사로 그동안 욕을 먹었던 게 옵션 가격의 과도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옵션 가격은 뭐 포르쉐나 뭐 이런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들 네. 많잖아요. 네. 뭐 안전벨트 색깔 바꿔주는데 뭐 40만 원에 네. 뭐 키 옆에 도색하는데 50만 원. 네. 이게 말이 돼요? 네. 근데 포르쉐는 욕을 안 먹는 게 하나하나를 소비자들이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나는 200만 원어치만 늘 거야. 아니면 깡통 탈 거야. 아니면 나는 뭐 한 5천만 원 1억 늘 거야. 자기 마음대로 쇼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는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데 이걸 사려면 위에를 사야 되는 거예요. 불합리한 거죠. 근데 현대차는 누가 삽니까? 한 푼 한 푼 아껴가지고 생활하는 그야말로 서민들, 네. 그 다음에 중산층들의 그 브랜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아끼고 정말 큰맘 먹고 차를 사다가 네. 조금의 지출만 생겨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딴 식으로 옵션을 만들어 놔가지고 나로 알고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게 만드냐. 근데 솔직히 뭐 5천만 원 1억짜리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1,200만 원 차이가 큰 문제 아닐 수 있는데 모든 게 상대적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차값이 1,500이나 뭐 2,000 그 언더 레벨의 기본 스타트가 거기서 시작하는 차를 살려고 하는데 네. 뭐 썬루프만 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뭐 한 300만 원 더 쓸데없이 강제적으로 나는 이제 필요 없는데. 내야 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내가 300만 원 거급인데 200만 원 거금인데 뭐 그렇죠. 이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옵션이 말하자면 랜섬인 거죠. 네. 제조사 현대 측에서는 그걸 랜섬으로 활용을 네,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고객들 삥 뜯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욕을 먹지 않으려면 깡통에서도 고급 옵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현대도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라인이 너무 복잡해지고 제조 과정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못한다. 그럼 미국에서 왜 그렇게 안 팔아요? 미국에서 옵션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보통 그 미국에서 차를 팔 때는 네.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면 네. 고객들이 차를 사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옵션들은 자기가 다 세세하게 넣어서 빼고 뭐 이런 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데 시장 상황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하려면 개별적으로 살 때는 조금 가격을 더 붙여서 좀 비싸게 팔고 3개, 4개로 묶으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거죠. 왜냐면 마트에서도 묶음 판매는 가격 할인해 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 측에서 트림에다가 옵션을 묶어가지고 패키지에서 팔면 3개를 묶었는데 150만 원인데 120만 원을 팔고 네. 그걸 다 쪼개니까 뭐 한 30만 원인데 40만 원을 지불해야 돼. 네.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40만 원인데 살래? 아니면 다 묶어가지고 15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살래? 네. 이렇게 제안을 해야죠. 그러면 결정을 고객이 하는 거예요. 아 나는 40만 원짜리 50만 원에 그냥 사서 요거만 넣을래. 뭐 딴 건 필요 없으니까. 딴 거 필요 없어. 네. 그러면 고객들이 조금의 지출을 가지고 그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훨씬 제조사에게 친화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얻으려고 300만 원, 400만 원 더 높은 트림을 사야 된다면 네. 이건 진짜 화나는 일이거든. 현대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아, 정말 저분은 내가 네, 깝치지 말고 하세요.